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 문제로 떠들썩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통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차는 달리고 있듯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활동은 열심히 계속하고 있었겠지요. 자, 이런 와중에 관심에서 좀 비껴가 있던 국회 시간이 됐다고 보고 오늘 지역 국회의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과 아주 오랜만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얼굴도 잊었을 것 같은데 뻔한 격식이지만 그래도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 피해 현장에 봉사로 나가면서 의원들에게 웃지도 말고 사진도 찍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제 이분이 농담을 좀 잘하는 의원이었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모처럼 점수 따야 하는 봉사가 도로함이 타불이 돼 버렸습니다. 행자위원장이기 때문에 화난 국민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인사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먼저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중 2번이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디지털 정부 또 지방자치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청 또 그리고 소방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또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다루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소관기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남구를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제, 민생, 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주 서울 동작구 상계동의 침수지에서 저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 또 우리 국회의원 한 50여 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지하 그 무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우리 동료 국회의원 한 분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말, 행동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집권 여당의 몫을 하는데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금 여러 가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이제 그 정도 가름을 하고요. 이제 우리 이제 이채익 의원은 야당과 언쟁을 할 때는 참 치열하게 합니다만은 어떤 자리에 초대해도 즉시 달려오시는 인사성이라든지 또 겸손함 이런 성품은 우리가 시민들이 그래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문화관광위원장을 하시면서 고원 박상진 의사의 서운 승격이라든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같은 지역의 현안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위원장을 내려놓고 아쉬움이랄까 소위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울산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를 넘어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우리 울산의 사찰 또 향교 등 문화재 보존과 은양읍성 보수와 방구대 보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고 특히 우리 10월 달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경우에도 10여 년 만에 정액해냈습니다. 또 문체부에서 정말 선정하는 우리 문화도시에 우리 산업도시 울산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던 큰 쾌거를 제가 이루어내었습니다. 예. 특히 이 글로벌 게임 센터나 웹툰 캠퍼스 등을 울산에 유치해서 우리 부족했던 게임 등 웹툰과 같은 컨텐츠 산업이 새로운 우리 울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문광위원장 하시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별로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아쉬움 없으세요? 좀 아쉬움이 있죠. 제가 좀 더 했으면은 예. 더 많은 역할을 했는데 예. 또 지금 행안위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울산 전국체전 10월에 열리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금 애쓰시는 거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자, 근데 행안위원장이 되자마자 큰 이슈의 중간에 있습니다. 경찰국 논란인데요. 경찰국 신설 이걸 적극 반대하는 일에 앞장선 우리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처지가 아주 불쌍하게 됐단 말이죠. 약자 동정이라고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경찰국 신설이요. 이거 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무엇보다 헌법이라는 대원칙 아래서 적법 절차를 통한 법치 국가 확립 또 법과 원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전 그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의 비공식적이고 또 직접적인 개입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지금까지 만들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대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행안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이제 법률에 따라 투명한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높였다고 저는 봅니다. 경찰국의 기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경찰의 지휘 감독 업무, 또 총경 이상 임용 재청권, 예.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권, 또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 지원 기능만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경찰의 복리 후생, 예. 또 처우 개선, 또 인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경찰국 신설에 우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행안부 장관으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찰 가족 여러분들도 행안위원장의 이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자 이번 논란 가운데 경찰대 개혁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초대 경찰국장의 김순호 치안감이 결정됐고 연일 이분의 행적을 놓고 시끄러운데 김순호 치안감은 경찰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서 경찰대를 좀 손봐주려고 한다. 이런 일부의 해석 이것도 좀 설득을 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초대 경찰국장이 뭐 호남 출신의 또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비경찰대 출신이 들어와서 뭐 경찰대를 뭐 혼을 내준다 뭐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네. 저는 이번 인사가 탕평 인사고 또 정말 우리 경찰의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김순호 청장의 경찰 그 입직 전에 일부 여러 가지 뭐 주사파 활동 등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에 들어와서는 말끔히 정리된 것으로 알고 또 철저히 제가 좀 감시 감독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 지금 우리나라의 14만 경찰 중에 경찰대 출신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위직의 60%를 경찰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도 경찰대의 개편 개선 방안이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고 있었고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 또 지금 현재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를 두고 또 갈라치기 길들기로 프레임화 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아니고 예. 이런 부분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경찰대의 그 순혈주의라든지 또 사조직화, 특권 집단화하는 이런 오래전부터 우리 많이 지적된 이런 부분은 예. 이제 개설이 돼야 된다. 예.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우려를 여러 번 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경찰대 40년 역사 속의 빛과 그림자를 되돌아보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경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네. 저도 다음 주에 경찰대 졸업식에 네. 대통령과 함께 졸업식에 가서 우리 졸업생들을 한번 격려할 그런 애정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14만 경찰 중에서 경찰대 출신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고위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면 별 하나 달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렵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설명으로 이해를 해보겠고요. 그러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 갈등 상황이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어쨌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상임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예. 그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관련 발언이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어긋나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장관들은 정말 이 14만 경찰을 끌어안고 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보듬고 또 경찰의 어려움이 정말 없는지 이런 데 좀 더 깊은 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예.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이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쿠데타 발언으로 인해서 경찰 가족들이나 많은 시민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제가 행안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제 사무실에서 논의장을 예.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경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해결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특히 제가 경찰 그 직장 협의회 또 소방 직장 협의회 법을 제가 20대 바로 만드는 장본인으로서 앞으로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의논하고 예. 또 토론해서 절대 우리 14만 경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뭐 이제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이런 문제라서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듣고요. 이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당정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데 우리 제 의원께서도 당정 인적 쇄신을 요구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자, 인적 쇄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대통령도 살아나고 당도 살아납니까? 저는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주시고 또 지난번 우리 울산 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 선거에서 많은 성을 정말 보내주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 국민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드려서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인사 또 좀 더 숙성시키지 않고 좀 추진됐던
이 경찰국 신설 문제, 예. 또 정부 정책의 엇박자, 또 지난번 박순애 장관, 교육부 장관의 이 학제 개편,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네. 일방통행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께서도 인적 쇄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만큼 겸손과 소통 그리고 민생을 첫째로 두고 철저히 낮은 자세로 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도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임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 인적 쇄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당이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않고 말씀을 바로 하시니까 듣기가 편안합니다. 자, 어쨌든 악재가 너무 많은데 솔로몬의 지혜까지 필요 없고 처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분의 고집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채익 의원의 합리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 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울산시의 입장은 얻을 게 없는데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또 국감을 앞두고 여러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하철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 다만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던 세 개의 광역단체장은 모두 옛날 민주당으로 있다가 네.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당시 광역단체장 세 분이 저는 사실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례로 부산은 무려 정말 특별법을 통해서 예. 수십조가 드는 가덕도 신공항을 또 추진했습니다. 예. 또 경남은 진해 신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추진했는데 반면 우리 울산은 국책 사업이 정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되짚어 가면서 좀 공론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은 예. 우리 울산에 무엇이 덕이 되는지 그렇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 울산이 더 역차별을 받지 않는지 이런 데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우리 울산은 포항과 경주 해오름 동맹을 더 발전시키면서 예. 부울경 메가시티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한번 좀 담판을 통해서 예. 부울경 메가시티에 타 경남과 부산은 많은 국책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은 지금 구체적인 좀 손에 집히는 네. 국책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에 우리도 강한 국책 사업의 몫을 확실히 가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한 그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의 이 생각을 저는 존중하고 네. 판단을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둘 일도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깐깐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행안위원장으로서
울산의 현안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겠다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울경 그 메가시티는 3개 광역단체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좀 과제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또 정치권과도 발전 전략을 다시 좀 토론하고 또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좀 주장을 하고요. 예. 또 참으로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산업도시라고 하지만은 우리 산업도시의 이 영광을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나 인구 유출, 또 인구 급감, 또 청년 인구의 급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울산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고 예. 생각하고요. 또 특히 우리 울산도 공항이나 항만시설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먼 역사를 좀 내다보고 좀 지금 연구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는 정말 반듯한 국제 공항을 가질 수 없는가? 우리는 정말 국제 항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추진 못하고 있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문제도 이번 윤석열 정부는 꼭 저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또 우리 울산시도 이번에 1호 공약을 했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사업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포함이 돼서 이번 이 사업이 꼭 추진되면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문제는 이번에 매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제가 초창기부터 이 국가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예. 예타 고개를 넘지 못해서 추진 못했던 이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우리 울산 정치권과 울산광역시와 함께 예.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한 그 부울경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또 동부가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해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울산과 경주 포항간 신라권 헤어름 동맹도 우리가 세계 자치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예. 서로가 같이 될 수 있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헤어름 동맹의 3개 광역단체가 무려 지금 인구가 한 200만에 100조 원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헤어름 동맹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세계 그 자치단체와 또 우리 세계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좀 협력하는 방안을 우리 지역 출신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박성민 의원 또 권명호 의원, 서범수 의원 또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이상은 의원과 함께 예. 같이 연대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탁하고 싶은 일들을 잘 비교적 짚어주시면서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덧붙일 질문이 없는데 자 행안위원장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런 마무리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시민 여러분 참으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또 국회에서 핵심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중 2번이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더 열심히 정말 해서 시민 여러분께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습니다. 예. 특히 저희 상임위가 각종 재난 또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정말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안전한 또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최근 그 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 대책 철저히 점검하고 또 관련 예산을 바로 적시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 울산 예산이 좀 송달이 되어서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우리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석유, 화학,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우리 울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각종 폭발 또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가 계속 빈발하는데 네. 행안위원장으로서 울산에 선진화된 재난 시스템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네. 보강하고자 합니다. 예. 또한 오랜 우리 울산의 민원인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위해서 제가 문체위원장으로 있을 때 진입도로 사업이라든지 또 세계 암각화 그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을 정부 쪽과 계속 추진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문체위원장을 떠났지만은 계속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또 그 물 문제 이것도 지금 현재 3개 시도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하고도 아직까지 물 공급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신임 우리 울산 김동겸 청장과 함께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결해서 우리 울산이 이제 산업 수도 울산을 넘어서 예.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고 정말 희망을 잃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특히 청년들 여러분께 꿈을 선사하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예.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